자, 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더 플러스 TV의 오늘의 진행을 맡은 업사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이 부동산의 꼭지일까? 그죠? 그런 얘기들, 아파트 지금 매수하면 꼭지일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과거 사례 속에서 과연 꼭지 신호들은 어떨 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빠르게 뛰고 계신 우리 이태원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좋으시죠? 네, 날씨가 이제는 이제 드디어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무래도 많이 더울 때는 돌아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선선해져서 이제 더 많이 현장을 다니실 것 같아서 더 생생한 얘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조금 급감했다. 네. 뭐 한 3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7월에 비해서 8월에 한 35% 감소하고 네. 지금 9월이 진행 중이라서 집계가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9월 초반에 거래량이 또 8월 초반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또 줄어드는 네.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부동산 이거 올라가는 거 말도 안 돼. 응?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원밸리 이거 60원 말이 되냐? 네. 뭐부터 시작해서 야 이제 대출 쪼였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제 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과연 꼭지일까? 지금 집 사면 큰일 날까?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저희 뭐 댓글만 보더라도 집을 지금 사는 게 맞느냐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망해라 이런 분도 많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집값은 조금 더 약간 불리한 조건에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거 사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게 한 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빗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아파트 매수하면 꼭대기냐고 사람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를 알려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6, 7월 달에 거래가 조금 많이 늘었다가 지금 8월 부동산 비수기 때부터는 거래량이 35%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9월 달에도 뭐 추석 끼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은 또 절반 정도, 한 2,50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갑자기 거래량이 확 줄은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하락으로 갈 건지 막 그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눈치 보기 장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물 사이트라든지 뭐 네이버 매물이라든지 그런 거 가셔도 보시면은 일단은 그렇게 매물이 막 예전보다는 막 넘쳐나듯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일부 이제 조금 뭐 합리적인 가격에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고, 약간 거기보다 뭐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정고점에 다 매물들은 아마 지금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꼭대기 신호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꼭대기 신호에 있었던 징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IMF 이후에 두 번 정도의 고점이 있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면 IMF 직후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IMF 때는 건설사에서도 집을 지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계가 어려운데 집까지 그러니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사에서도 어떤 신축 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컵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약간은 기운을 받았잖아요. 월드컵의 그렇죠. 어떤 4강의 기운을 네. 받으면서 좀 다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또 서울의 아파트들이 그때 거래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뭐 2기 신도시부터 해서 뭐 판교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판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뭐 분양가 1,300만 원대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신축의 어떤 붐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기 신도시였던 뭐 광교라든지 그런 쪽에서 청약률,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서 분양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도 분양을 했는데 청약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외곽 지역에 분양 열풍이
불어야지 어느 정도 꼭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수도권 네. 외곽 지역에 분양 열풍이 있었다. 네, 2021년도도 마찬가지. 2018년, 29년도에 약간 뭐 분위기 자체는 아파트 분위기가 뭐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경기도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에 있었던 아파트 역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만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청약을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거든요. 어떤 꼭대기 신호는 굳이 저기에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너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메인인 아파트들을 못 잡으신 분들이 그쵸. 이거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괜찮은 입지 있는 아파트들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새로 청약을 했던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서울하고 가까운 쪽, 네. 그런 서울 수도권에서도 중요 도시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청약률들이 높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기도 한번 해볼까 했던 것들이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했더니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매물들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더 멀리 사람들이 좀 교통하고 좀 불편했지만 신축 아파트,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는 안 보는 거죠. 아파트 어떤 가격이 전매를 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이제 내가 쉽게 누구한테 팔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을 건설사에서도 니즈가 맞으니까 서로 건설사에서는 짓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IMF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거 어디였냐면은 성남에 판교 신도시가 있었잖아요. 네. 판교 신도시가 처음에는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 아파트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용인에 있었던 성남하고 용인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만 해도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 광교 신도시라고 약간 벗어나 있는 흥덕지구라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네네네. 거기에 6, 7년 살았었는데 저도 거기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처음에 분양가가 거기가 1,60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오. 네. 그런데도 거기가 완판이 되는 네. 것뿐만 아니라 피도 없었단 말이에요. 교통이 엄청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6, 7년 거기 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전혀 오르진 않아요. 그 옆에 광교라고 신분당선 연장이 들어오면서 광교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고 거기 수원 안에서도 매실이라든지 분양만 했어도 그때는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아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파주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이제 봤을 때 저희 입주할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냐? 흥덕지구에 고분양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환불을 받으려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양받은 네, 가격이 아파트를, 네. 이제 너무 이후에 비싸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딱 봤더니 그때는 네. 이미 시세가 뚝 떨어져 있는 떨어지고 상태가 되니까 너무 비싼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희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었거든요. 너네 그때 너무 당시에. 비싸게 분양했던 네,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네. 돌려달라 일부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성사시키기는 했었어요. 일부 됐군요, 씩은 그게 조금 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하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1년. 네. 네. 그때쯤에 가장 많이 분양을 했던 데가 평택시예요. 그다음에 화성시, 그다음에 광주시가 가장 많이 그렇게 분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에서도 용인의 뭐 기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수지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데가 아니고 처인구 쪽. 네. 옛날 저 처인구는 사실 저도 용인에서 잠깐 네. 살았었는데 네. 논밭 중심에 네, 있는 맞아요. 허벌판이기도 네, 하고 네. 논밭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 처인구청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분양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성시도 그 공도읍이라고 하는 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거기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뭐 2021년도 그때는 뭐 2억 정도에 되는 아파트, 2억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4억 5억씩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수요가 있다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축 아파트들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냐? 거의 끝물에 맞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중요 도시 근처로 이렇게 안에서도 요지에 분양을 하다가 자꾸 잘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자꾸 벗어나는 지역으로 네. 가더라는 거예요. 좀 교통이 불편해도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는데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게 안성시고요. 평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시도 고덕신도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고덕신도시는 어쨌든 분양인들이 그래도 잘 됐어요. 뭐 지제역세권이라든지 그런 데도 잘 됐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서평택이라고 하는 곳에 화양지구라고 하는 아파트들을 그때 당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제일 많이 쌓였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평택이 지금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면 그 화양지구라고 하는 도시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긴 한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해야지 이거를 빨리 분양을 하겠다라는 그 건설사의 입장이랑 맞다 보니까 일단은 분양을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분양은 잘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줄줄이 했던 것들이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시도 동탄은 잘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저기 서화성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화성시청 쪽이 네. 약간 미분양이 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성에 야 동탄의 인구가 훨씬 많은데 네. 시청이 이쪽에 있지 않냐? 네. 남양주인가요? 아니 남양읍. 남양읍. 그쪽에 있으니까 야 네. 이거 분명히 이쪽 지역이 훨씬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또 이제 이쪽을 개발하려고 네. 시청이 이쪽에 있는 거다. 네. 그런 데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네.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역세권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뭐 태전지구라든지 아니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아파트들을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분양이 조금 났었거든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이 너무 잘 되고 하다 보면 지금 서울의 어떤 느낌이 제가 있지 않으세요? 네네네. 우리가 잠내아라든지 뭐 청담 르엘이라든지 뭐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되는 아파트들은 청약률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 지금 우리는 경기가 그런 경기는 아닌데라고 판단을 하실 건데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사놨던 땅들에서 이걸 분양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건설사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분양을 할 시기가 분명히 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지에 있는 땅들이 그래도 지금의 새로 확보하는 땅보다는 위치가 훨씬 좋을 거거든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역에는 열강까지는 아직 열풍은 불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파트 가격의 꼭대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징후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일단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의 분양 열풍이 아니라 되려 이제 일부 핵심 지역까지는 그래도 조금 됐는데 그 다음 옆에 하는 것들은 미분양으로 지금 쌓여버리는 상황이라서 열풍은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 안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뭐 주변 아파트들은 뭐 20억, 30억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분양한 아파트들은 뭐 15억, 16억이면 상대적으로 되게 싸 보이잖아요. 네. 그게 싼 금액이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자꾸 15억, 16억, 20억을 계속 듣다 보면은 10억이면은 또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성남의 구 도심지에 있었던 단대 오거리라든지 거기 뭐 수정구 막 그쪽에서 뭐 요즘에 아파트 분양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청약이 잘 된단 말이에요. 분양률이 경쟁률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원의 이목지구라고 하는 곳에서도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뭐 10대 1 정도는 됐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분양 물건이 많이 나온 게 화성하고 광주, 평택, 안성 그리고 인천. 인천 어디겠어요? 송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도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도생이라든지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 완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참 가격이 빠지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송도의 어떤 아파트들은 정고점을 넘어간 아파트도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지금 인천은 분양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안정화에 들어선 것 같고요. 절대 높게 나올 지역이 아니에요. 인구도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자들이 가서
그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죠. 분양을 받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그쵸. 분양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거 사놓으면 그래도 네. 올라갈 거야. 그렇죠. 지금 막연한 이래저래 전체적으로 기대감 같은 올라가니까. 경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보통의 끝물 신호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네. 이제 길게 하고 24년 네.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진짜로 그래요. 그 흐름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시간적 차이가 있겠죠.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핵심 테마주에서도 최근 들어와서도 제약 바이오 막 섹터 장난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막 이런 게 100만 원 네. 넘어가서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알테오젠이라는 네.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걔네들 올라가면 그 다음 그 포지션에 있는 애들 이제 보통 대장주 다음에 2등주 네. 얘네들이 또 따라 올라가다가 진짜 다 올라가고 나면 네. 마지막일 때 이제 적자 기업들인 그냥 잡주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이 한 번씩 꿈틀대다가 죽어요. 꿈틀대다 죽어요. 네. 이거 진짜 이 잡주들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하루나 이틀 반짝반짝하다가 딱 꼬시고 딱 죽어요. 근데 걔네 죽고 그 다음에 3등주 죽고 그 다음 2등주 죽고 그 다음에 1등주도 좀 이제 조정받는 네. 그러면서 이제 꼭지가 되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원리가 좀 비슷할 비슷해요. 수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그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게 좋고 나쁜 걸 따르지 않고 그냥 지금은 분양이 대세야. 어떨 때는 오피스텔이 대세야. 뭐 생수기 대세야.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됐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서 거기 살고. 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이 있어야 뭐 서울에 오더라도 거기 지방에 일자리가 없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교통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학교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분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덥석덥석 사는 돈이 그냥 약간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됐다. 그리고 새로 분양들을 하는데 너도 나도 또 분양 열풍이 있더라. 그 대신에 조금 안에 내용들은 조금 보시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위험 신호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분양 열풍은 일단 이번에는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은 예. 없어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서울 안에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조금 요지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데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만 지금 이제 분양을 해도 청약률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아파트의 그 거래 네.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거래 줄어든 것들이 네.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아직 그 어떤 시장이 꼭지를 찍고 거래가 줄어들고 막 하는 그런 단계로 아직 볼 단계는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이렇게 거래가 급감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면서 한 35% 빠졌고 지금 8월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저기에도 한 절반 정도 빠진다 그러면 7월 달에서 9월 달을 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한 60% 이상 빠진 그런 수치가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근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일부 단지라든지 뭐 생각보다 매물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급매물이라든지 좀 급하신 매물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정고점에 가까운 물량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지. 그렇죠. 또 그걸 넘겨서 사고 싶어하는 생각들은 분명히 없으시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대출 규제에 네.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이제 사야겠어 하는 수요들이 한 번 잠깐 또 몰려오기도 그쵸.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걸 또 대출을 막는 부분이 나오다 네. 보니까 약간 좀 지켜보자. 좀 쉬어가자. 네, 지켜보자. 네, 네. 그래서 지금 매물 자체를 걷어들이는 네. 그 매물 자체가 줄어들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까지도 네.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고민을 네. 해보셔야 되고요. 음. 또 저런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수도권 외곽 지역의 어떤 분양하는 물건들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더 다음 이야기들 또 유익한 내용 혹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 좀 준비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